안녕하세요. 네. 그쵸, 조금 약간 처질 수 있는 시간대 우리가 모였는데, 뭐 여튼 갑시다. 자, 저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김송이고요. 오전에 저한테 수업 듣지 않으셨어요? 맞죠? 제가 이제 영어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무료 특강이나 아니면 뭐 시크릿북 특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광고에서 아마 보신 적도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영어가 가장 고민이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영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좋을지 전략을 좀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한번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자, 뭐 거두절미할 필요 없이 일단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면 제일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몇 개 문제만 솔팅해서 갖고 왔는데, 일단 보시면 2016년에 우리가 있을 이제 곧 6월 달에 서울시하고 지방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약에 겨냥으로 생각을 한다면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약간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생겼냐면, 일단 사실은 어법하고 생활 영어랑 독해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어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 여러분이 겉에 껍질만 좀 봐주실래요? 지금 사지선다 좀 봐주실게요. 자, 여러분 이 중에서 self-satisfied란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대충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자기 만족적인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사실 뭐 simulated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표현 같아요. 이 표현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1번의 scornfully라든지 아니면 condescending이란 단어는 지금 밑줄 친 complacent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어휘예요. 이렇게 쉬운 단어와 어려운 어휘가 좀 약간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었던 시험 문제 유형에서 2012년엔 그랬는데, 약간 시간이 지나고 2013년, 14년이 되면서는 아예 여러분이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를 4개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사실 aesthetic 여자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뭔가 미적인 거랑 관련돼서 내가 대충 아는 그 단어가 맞나?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이 단어를 모르니까 절대로 이제 이걸 연결할 수가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어휘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일단 제가 요거를 좀 풀이를 해드리면서 갈게요. 일단은 scornful이라는 거는 경멸하는, 이거는 자극하는 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자기 만족적인이라는 의미로 complacent라는 단어가 바로 이 3번하고 동의어입니다. 자기 만족적인. condescending이라는 단어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이거는 겸손한 척하는, 아양 떠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단어 자체가 여러분이 굉장히 공부하기 어려운, 공부해도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unquenchable이라는 단어는 끝이 없이 원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예요. 그럼 이거랑 가장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insatiable 이 단어가 됩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이 infallible이랑 adolescent랑 aesthetic이라는 단어는 시험장에 가셨을 때 혹시나 내가 이 단어를 몰라도 3개를 알고 있어야지만 나머지를 소거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즉 어휘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어휘를 여러분이 열심히 외우시는 이유가 어휘를 담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고요. 문법하고 독해의 정답률을 높이려고 어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성실하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사지선다 중에서 2개 혹은 3개를 아는 상태에서 속어로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돼요. 이해가셨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휘를 합니다. 자, 어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 이론 개념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하지만 기본적인 이론을 모르면 전혀 풀 수 없게.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고, 생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이에요. 지문하고 선택지가 반비례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문이 굉장히 쉬우면 선택지가 어려운 구가 들어가 있고요. 아니면 지문이 굉장히 어려우면은 말 그대로 선택지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 식으로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생활 영어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무슨 난이도를 차이를 둔다든지 그런 요소는 쓰이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어휘 아니면 독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뒤로 보시면, 자, 우리 어법하고 독해 출제 예시를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문제를 딱 3개를 봤을 때 숨이 탁 막히는 분도 계실 거고,
딱 보자마자 일단 차분하게 어떻게 무엇을 묻는 문제구나 유형 파악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이 문제를 솔팅한 이유가 뭐냐면 국가직이든 서울시든 아니면 뭐 국가직 독해 마찬가지로 지방직이든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문법 이론이 반복적으로 출제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문제를 솔팅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1번을 볼게요. 우리가 while이라는 접속사가 보이는데 뒤에 worked가 나왔다는 얘기는 잠깐만 이 work라는 걸 가지고 주어가 능동적으로 병원에서 일한다라는 의미니까 이건 worked가 아니고 working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바꾸는 걸 알고 계시다면 기본적인 문법이 습득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도 however 이런 접속사가 보이면 형용사가 와주고 나서 주어 동사 어순을 묻는 문제라는 거. 세 번째는 아무리 뒤에 of 이하가 복수로 많이 길게 늘어서 있어도 결국 주어가 원이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네 번째, 보통 for이라는 전치사 뒤에는 대시 오지 못한다는 거.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문제가 당연히 안 풀리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쵸? 그리고 이거는 서울시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한눈에 잡히지 않는 문장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이론, 얘보다 더 쉬운 걸 묻고 있어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주어, 동사랑 주요 성분인 보어가 보여요. 빈칸이 뚫어져 있고 주어가 보이고 또 동사가 보인다는 얘기는 중간에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constant interaction이란 주어랑 BPP라는 완전한 절이 들어가 있으려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2번밖에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기본 이론 공부하시면 너무 쉽게 풀리는 거죠. 1초 문제. 자,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보시면 이게 국가직 독해 스타일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 중에서 like란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like가 무슨 뜻이죠? 너무 쉬워서 말하기도 싫죠. 좋아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그쵸? 다 알고 계실 텐데 중요한 거는 국가직이 가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살짝 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은 사실은 둘 중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에는 중략시켜 놨거든요. 그냥 요거 해석을 해보면 They are not merely like one another. 그들은 서로 like가요.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좋아하다는 뜻으로 쓰이려면 동사가 돼야 되는 얘기인데 여기 동사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비슷한이라는 형용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서로 비슷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발견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서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이가 돼요. 별거 아닐 수 있는 문장이지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런 문장을 만나면 굉장히 흔들려요. 멘탈이 붕괴가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차분하게 잘 밑에서부터 쌓아나간 사람이 시험장에선 결국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주 쉬운 얘기고 흔한 얘기지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수업 시간에 다룰 거란 얘기죠. 아주 탄탄하게. 자, 그럼 뒤로 가셔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아마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 국가직 같은 경우는 기본 문법 이론을 섭렵을 해주셔야 돼요. 조금 꼼꼼하게. 다른 시험보다 좀 더 꼼꼼하게. 그리고 심층 설명하는 지문이 하나, 두 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이거는 충분한 연습으로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서울시는 무조건 어휘랑 문법이에요. 어휘랑 문법이 제일 비중이 큽니다. 독해는 몇 문제 안 나와요. 하지만 독해도 그렇게 아주 쉽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그래도 난이도가 다소 평이합니다. 어휘랑 문법을 잘 집중해서 공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서울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인 어휘 공부와 기본적인 문법, 당연히 이건 기본적인 거고 중상 수준 독해 연습에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지방직이에요. 그럼 사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셨을 때 그냥 아주 쉬운 얘기를 해볼까요? 선생님 저는 국가직만 준비해요. 저는 서울시만 준비해요 라는 분은 없어요. 다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죠, 사실은.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 되는 거냐? 아주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 영어를 잘하게 되면 돼요. 굉장히 쉬운 얘기죠. 근데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들어주시고 열심히 학원을 나와주시고 공부를 제가 시키는 대로만 잘 해주시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험이 나오든지 어느 유형이 나오든지 별로 문제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여러분 혹시나 요번에 있었던 2016년 국가직 문제 풀어보셨던 분 계세요?
국가직. 요번에 나왔던 거. 풀어보신 적 없으세요? 국가직 문제 굉장히 쉬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자기 실력을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약간 실패한 시험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랑 지방직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그거보다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항상 기본적이지만 탄탄하게 만들어주신 분들만이 시험장에서 강세를 보일 거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냐면 맨 처음에 영어를 공부하실 때 어휘의 포션이 80% 정도 돼야 돼요. 맨 처음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시는지조차 이제 힘드신 분이 계세요. 공부를 오랜만에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많이 안 해봤다든지 그럴 수 있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아무래도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어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어휘를 영어 공부하는 양의 80%로 만들어주시고 매일 반복을 해주시며 문법 수업을 들으러 와주시면 본인이 외운 어휘와 문법이 짬뽕이 되면서 독해로 폭발이 됩니다. 조금씩. 그러면 이제 점차 독해 비중이 더 많아지면서 시험 문제 유형이 적응이 되고 결국 고득점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어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둬야 되고 만약에 내가 어휘를 지금 공부도 하고 있다. 근데 나 4시간 걸린다. 5시간 걸린다. 그럼 그렇게 걸려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3시간 줄고 2시간 줄거든요. 그렇게 점차 맨 처음에 공부하는 양에 있어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어휘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합격 맞춤 커리큘럼을 보여줄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점. 만약에 내가 영어가 너무 약하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좀 전에 살짝 문법 문제 살펴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기본이 아닌 영어 집중 클래스부터 들으시는 거예요. 입문과정. 그러면 저희 책 자체가 이 입문과정 책이 생기초 영어다라고 해서 빨간색 혹은 파란색 문법 독해책으로 2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책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자세한 풀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가 많이 부족하시다. 그 정말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이 번부터 바로 이제 여러분 시작하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어디서는 영어를 들어봤다 최근에 그리고 최근에 토익 공부를 좀 했었고 영어에 대해서 아주 내가 문외한은 아니다. 그래도 조금은 들어봤다. 동사는 찾을 수 있다. 난다면 기본 이론반부터 들으시는 거죠. 기본 이론반이 이제 아무래도 핵심 반이 되겠죠. 아무래도 저희 주 교재에 3권짜리로 이루어져 있고 문법 독해 어휘까지 3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문법을 꽉꽉 채워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고 만약에 네가 기본 이론을 듣고 나서 좀 더 변이가 있을 수 있는 문법 이론까지 공부하고 싶다. 조금 난이도 있는 독해까지 내가 한번 건드려보고 싶다. 그럼 심화 이론반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요 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70점대 후반대, 80점대 초반대를 딱 굳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가까워 오겠죠.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시험이 가까이 오게 되면 문제풀이반이 시작이 돼요. 그때 물론 기본 이론반을 들으시면서 하프를 같이 진행하셔도 괜찮고요. 하프 모의고사반이 있거든요. 그런 반을 진행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기본 이론반 우리 기본서 잘 따라오시다가 문제풀이반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풀이반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기본이랑 심화 이론을 확인하는 거죠.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진짜 배운 것이 정말 그렇게 풀리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풀이반을 통해서 계속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교재가 정말 유명한 게 이거죠. 해커스 자체가 영어로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전 동영책이나 아니면은 예상문제 풀이반 같은 그 교재에 실린 문제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같은 강사가 봐도.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보시면 이 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시험장에 가실 준비가 셋이 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시작점으로 마지막까지 아주 탄탄하게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학원을 믿고 강사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고 많은 아주 무리한 걸 바라지 않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만 해주세요라고 항상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는데 그거만 잘 따라와 주시면 전혀 문제 없이 영어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영어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감이 생겼다. 영어가 빨리 완성이 돼야지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거든요. 근데 영어는 벼락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초반에 잡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다른 과목은 후반에 가셔서도 여러분이 인강이나 보충 강의를 통해서 벼락치기가 가능한데 영어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초반부터 잘 따라와 주셔야 되고 기본이 잘 잡혀야 된다. 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인연이 돼서 오늘 이 자리를 또 여러분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쵸?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고 일단 여러분이 어떤 강의가 듣고 싶어서 만약에 듣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강사별대로 수업을 들어볼 수 있는 샘플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거나 막 들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수업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 수업을 딱 선정하셔서 대신에 자기 수준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됐나요?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영어라는 건 사실 맨 처음에 드리는 시간이 많아야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오래 걸려야지만 점차 단단하게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다른 과목으로 잘 녹여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완성이 될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